도쿄 한복판 밤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골목마다 서 있는 젊은 여성들. 그들은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침보, 서서 기다리는 여자. 그녀들은 유흥업소 소속이 아닙니다. 가게도 보호자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입니다. 그저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일본의 거리에서는 이런 풍경이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 그리고 오사카까지 일본의 대도시 중심에서 젊은 여성들의 거리 매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조직이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인 사업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호스트에게 빚이 있어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 이유는 단 하나. 절박함입니다. 이제 일본의 성매매 산업은 유흥가의 뒷골목을 넘어 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공원. 젊은 여성들이 가로등 아래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성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 순간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녀들의 대부분은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오사카의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지만 이제는 도쿄 전역, 심지어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것이 불법이지만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도쿄 경찰이 신주쿠 지역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을 때 50명 이상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며칠 만에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다시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 남성 관광객들이 이제는 유흥가가 아니라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이른바 성매매 관광이라는 이름이 어두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남성들까지 SNS와 블로그를 통해 일본의 다침보 지역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일본은 안전하고 여자들은 순하고 경찰도 관대하다. 이 말 한마디가 세계의 남성들을 도쿄와 오사카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유행의 배경에는 깊은 경제적 절망이 있습니다. 일본의 호스트 클럽 문화. 젊은 여성들이 잘생긴 남성 호스트에게 빠지고 돈을 쓰고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구조. 호스트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스트 클럽의 한 병 술값은 100만엔, 한화로 1000만원이 넘습니다. 여성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하룻밤을 거래합니다. 그 대가로 받는 건 돈이 아니라 착각된 사랑. 이건 단순한 유흥이 아닙니다. 빈곤의 상품화 그리고 감정의 착취입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그 어두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20대 여성의 평균 월급은 단 180만 원.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여성들이 가장 먼저 잘렸습니다. 도쿄로 올라온 청춘들, 돌아갈 집도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서 있는 일. 그러나 이건 단순히 성매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경제 붕괴의 상징입니다. 지난 30년 일본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은 이렇게 말했죠.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을 잃는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직원 월급을 동결하자.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임금은 5배 상승했지만 일본은 고작 1.2배.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껍데기뿐입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꿈 대신 생존을 택하게 됐습니다. 공장 일, 운전, 물류, 편의점. 남성들은 힘든 일을 맡았지만 여성들은 그마저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거리였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빈곤 비즈니스. 노숙자, 청년, 미성년자까지
그들의 절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노숙자들을 모아 지원금으로 돈을 빼앗았다면 이제는 젊은 여성과 청년들을 성매매, 배달, 사기 등으로 끌어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짜 알바, 가짜 계약서, 그리고 빚의 덕.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일하면 20만 엔 드릴게요. 이런 말로 시작된 일은 범죄의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신종 착취 시스템입니다. 이제 일본의 범죄 조직은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제적 굴레를 씌웁니다. 이런 사회적 붕괴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가 도시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일부가 아닙니다. 도쿄의 밤, 오사카의 거리, 나고야의 골목, 그리고 작은 시골 도시들까지 다친보는 이제 일본의 새로운 일자리이자 새로운 절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걸 이색 체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0대 소녀의 눈물과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조용하고 정치인들은 외면합니다. 지금 일본은 경제적 절망과 문화적 착취가 뒤섞인 새로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마지막 말이 묵직하게 남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예의와 품격의 나라로 불리던 일본. 이제 그곳의 밤은 절망과 욕망이 섞인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불빛 아래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혹은 사랑을 위해서.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절망이 서 있습니다. 이건 일본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